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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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이 많이 받으셔야죠. 뭐,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셔야 되니까 그 복이 다 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 복도 드릴게요. 여러분 붙으셔야 되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저번에 11, 12월 달에 우리가 기초 과정을 좀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책에 용어하고 체계만 집어넣은 거 몇 장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저기 뭐야 11, 12월 달에 했던 거를 좀 병행하면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어차피 오늘 수업 듣고 나면은 오늘 수업 들은 거 또 다시 보긴 봐야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1, 12월 거를 좀 병행하면서 오후에 저번 주 11월 달 첫째 주 거를 다시 보는 거지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복습도 되어지면서 다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11, 12월 강의는 주로 이제 체계하고 용어 위주로만 설명을 드린 거라서 그리고 오늘에 대한 부분은 11, 12에 비해서 용어 좀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병행하시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을. 내용들을.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건 사실은 반복밖에 없어요. 사실은 잘 나오는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복의 어떤 수단하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뿐이니까 뭐 더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막 너무 또 빡시게 뭔가 이제 하려고 너무 애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첫날이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 공법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동산 공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뭐 고양시장이 우리한테 뭐 허가를 내주고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이럴 때 타겟 규제하는 거거든요. 행정의 행위에 대한 작용인 것이고 행정 작용 자체가 사실은 규제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배우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1년 내내 그럼 그 교재 있죠? 그림책이라는 교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수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공법의 내용을 암기하기 좋게 스토리에 맞춰서 출간한 교재예요. 보시면 알지만 아마 보기에는 정말 그림책 같아요. 올칼라로 컬러풀 해가지고 뭐 그냥 집에 꼬마들 있으면은 그쵸 크레용으로 칠하고 싶은 그쵸? 예,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볼 거고요. 이게 보다 보면은 문장의 짧은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챕터 끝날 때마다 필수 지문이라고 나와요. 챕터 끝날 때마다. 그러면 필수 지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스스로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선생님은 안 풀어주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챕터 끝날 때마다 있는 필수 지문은 제가 3, 4월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시고 그리고 문장은 그 필수 지문으로 반복해 보셔야 돼요. 같이 복습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는 필수 지문도 보고 거기 기출 지문도 아마 별도로 특강 게 또 있을 겁니다. 오후에. 그러다 보니 3월부터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지 않으시면 3월부터 대공황이 옵니다. 멘탈이 나가는 거야. 이야 이거야 저놈의 똥땡이가 재밌는 것 같더니 완전 쏘갔어. 너무 힘든데 3월부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맘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늦으면 5월, 빠르면 3월이거든요. 본게임 시작이. 근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학원 잘 나오고 1년 정도 쭉 지내면 붙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제가 26년을 강의했는데 매번 볼 때마다 분석을 해보면 절대적인 회독수가 있어요. 돌려보는 횟수.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10번 이상은 봐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10번 보려면 수업 안 빠지고 잘 듣고 복습하면서 그렇게 봐야지 10번이 봐져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뭐 동영상 보고 말래요? 안 나오다가. 그리고 학원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동영상 볼 것 같죠? 안 봐요. 한 주 보다가 그다음부터 결혼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빠지는 거는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결석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죽어도 학원에서
장렬히 전사하셔야 돼요. 딴 데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일단 나오셔야 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데 그림책으로 주기적으로 씁니다. 1년 내내. 한 권밖에 안 봐요. 1년 내내 이거 한 거예요. 왜요? 저거예요. 그렇죠? 1년 내내 뭐 하죠? 요 그림책이라는 책을 가지고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그거 저기 온풍기예요. 봐봐. 잠깐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봅시다.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2차 과목이 뭔지는 아시죠? 부동산 공법하고 중개사법하고 공시법령이 있잖아요. 세 과목이에요. 근데 세 과목에서 총 법의 개수는 10개를 시험 봐요. 그 중에 6개 법이 우리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힘들어요. 똑같은 40문제를 푸는데 공법만 6개 법을 봐야 돼요.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다 보면 1번 법 보다가 2번 법 보면 3번 법 기억이 안 나고요. 3번보다 1번 오면 또 새롭고 이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로 외울 수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체계와 흐름을 집중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체계와 흐름이라는 것을 집중하셔야 된다.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낙 법이 많아서 이게 체계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어디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지 놓치게 되면 연결이 안 돼 이제 이게. 그렇죠? 이거 제가 11, 12월 달에 열심히 얘기해 줬으니까 꼭 같이 들으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어차피 복습해야 돼요. 오늘 수업 듣고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에 11월 첫 주 수업 다시 들어보세요.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한 번만 해봐. 1, 2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3월부터는 바빠요. 할 게 많아서 그렇게 또 볼 시간이 없습니다. 1, 2월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해두면 3월부터 편해지고 이때 게을러지면 3월부터 뭐가 온다고요? 대공황이 온다고요. 진짜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벚꽃 필 때쯤 2차를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뭐 인생 뭐 있어? 중개사까지 거 1차만 하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 두 번째는 공부의 왕도는 무한 방법에 있는데요. 설명한 바와 같이 뭘로? 필수 지문 정리, 빈칸 노트 같은 거 뭐가 된다?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챕터별로 아까 얘기했었죠? 진도식 끝나고 나면 필수 지문 정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빵꾸를 메꿔놓고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1월 1일부터 네이버 밴드에다가 하루 한 문제씩을 매일마다 올려요. 오늘도 아침 와서 올렸어요. 봤죠? 그렇죠? 그걸 제가 될 수 있으면 하루 한 문제 올리는 거는 제가 따로 또 법조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문장을 보시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제가 10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남바가 300번까지 가요. 거의. 하루 한 문제가. 매일 올리니까. 그렇죠? 그거를 노트에 적어 놓으셔야 되고 내가 마지막에 가면은 그 하루 한 문제도 한 번에 프린팅 해드려요. 10월 초에.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예, 가셨죠? 방법은 없어요. 그림책이 기본소고 문장은 뭐다? 네이버 밴드 하루 한 문제하고 필수 지문 정리. 그림책에 있는 거. 문장은 그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말을 잘 들으면 빨리 붙고요. 난 나의 스타일이 있어 건드리지 마 이러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공부 방법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창피하지 말고 물어보러 오시면 돼요. 모의고사 본 성적표 들고 오세요. 그렇죠? 그거 보고 얘기해야 돼요. 몇 점 나왔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로 상담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략적 공부하라고 이번 얘기했고요. 맞아? 부동산 공법은 50점만 얻으면 합격이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갖지 마세요. 40문제 중에서 매년 10개는 누구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시작. 이상권이에요. 그렇죠? 누군지 몰랐어요? 됐죠?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 10개는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 수업을 들어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풀 수 없어요. 그럼 공부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0개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중에서 20개 맞추면 50점이에요. 그죠? 근데 그 50점은요, 다 학급 레벨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20개는 뭐다? 1년 내내 반복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10문제 정도가 이제 아리까리한 거고 10개는 불가능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리까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맨날 나온다는 거 중요한 거 있죠. 그 20개를 저가 패는 거야, 그냥. 1년 내내 같은 거를. 그렇게 패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체계 흐름 잡으면서 무한 반복하는데 필수 지문 정리를 반복해 보시고 네이버 밴드에 하루 한 문제 매일매일 적어 놓으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뭐가 된다? 50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보시면 알지만
실수만 안 하면 50점이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 20개 맞춰주면 나머지는 바보같이 찍어도 두세 개는 건져요. 그렇죠? 그러면 55점에서 60점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들 어저께도 그 종로에 인강생 분이 일부 찾아오셨더라고. 인사하겠다고. 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또 그냥 오라니까 또 뭘 또 사가지고 또 이렇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어쨌건 진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50점만 얻으면 되고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요. 정상적인 사람은 대부분 70 이상은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왜냐하면 조문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공법은 2000조예요. 근데 뭐다? 중개사법은 다 더야 13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70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80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70은 나와요. 그럼 뭐다? 10점을 꺼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시법에서 60은 넘어야 한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은 끝났다. 그러면 60.5로 붙는 게 1등이에요? 90점 붙는 게 1등이에요? 60.5로 붙는 게 1등인 거예요. 90점 받고 붙으신 분들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은요. 필드에 나오잖아요. 영업을 못해요. 왜? 모든 걸 정확히 해야 되거든. 우리 그럴 수 없어요. 대충 얼렁뚱땅 하다 보면은 뭐 하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런 거거든. 모든 걸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의미 없어요. 됐고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뭐 하라고요? 공인중개사 공부 사실을 알리세요. 제발 좀 알려요. 아니 본인이 이순신도 아니고 왜 안 알리는 거예요? 좀 알리라고요. 내가 왜 알리라고 하는 거죠? 안 알리면 자꾸 거짓말해야 돼요. 핑계 대야 되고. 그럼 나중에 뭐가 돼? 저 나쁜 놈이야. 나한테 불만 있나 봐. 연락도 안 받고 씻고만 난리도 아니야. 난 좀 절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얘기 안 해요?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뭐 그래 부부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근히 많아요. 배우자에게도 공부의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죠? 맨날 집에서 뭐가 된다?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험생인데. 그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모두에게 중개사 공부 사실을 알리고 26년 병원년 한 해만 좀 시간 좀 양보해 주시고 배려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뭐다? 나중에 더 부담감도 생겨요. 말 안 하잖아요. 속이면서 시간을 엉뚱하게 쓰면서 합격을 못 해요. 오픈하고 부담을 가지면서 공부에 더 프레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하지. 그렇죠? 그거. everybody 모두에게 공인중개사 공부 사실을 알려라. 알았죠?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요. 아까 봤듯이 벚꽃 필 때 포기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결석, 결강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SNS인데요. 카페 같은 데는 보통 자료 같은 거 올리고요. 인스타에는 그냥 뭐 먹었다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필요한 강의 필요한 거 특강 같은 거 있으면 간단히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날 건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 그렇죠? 오늘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쉬는 시간에 바로 가입하시고 지금 1월 1일부터 들어갔으니까 한 7, 8개 올라갔을 거예요. 하루 한 문제가. 노트 하나 사셔야 돼요. 사셔서 이런 거 사서 들어보세요. 그거. 노트. 네. 저런 거. 들어봐요. 이렇게. 이런 거. 사셔가지고 매일매일 쓰세요. 1월 1일 일기 쓰듯이. 그래가지고 하나씩 쓰고 이제 공부해 가는 거고요. 저게 이제 한 달, 2달 모이면 꽤 중요한 자료가 되어져요. 저것만 쫙 읽어봐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제가 조문 그대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참석하시고,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준 게 있는데, 제가 미션을 갖다 넣어놨어요. 밴드에다가 뭐 넣냐면, 필수 지문 정리집을 읽고, 그렇죠? 몇 분 읽었고 학습했는지를 인증하시오. 라고 미션 인증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시험 전까지. 그럼 시험 딱 보고 나면 미션 수행 1등, 2등, 3등 쫙 올라가요. 개인에게 통보되어질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작년에도 미션 인증 상위 20%, 상위 20등 다 붙었어요. 그렇죠?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거에 가입하는 건 어려우니까 과목당 1명 정도씩만 하세요. 여러 명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믿어주세요. 나만 믿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합격을 미리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8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1주차부터 오늘 수업 계획하고 오늘 공법 총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된 거 보면서 내용 마무리 질 거고요. 앞으로 이제 3주 나머지 국토계획법 보고, 그다음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 주택 보면서 한 주씩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가지고요. 요거 후반부 법이 나올 때, 이때 후반부가 나올 때가 보통 짝수달이에요. 요때가 보통 뭐고, 요때가 홀수달이고, 일반적으로 1월, 3월, 5월 이렇거든요. 요건 다 뭐예요? 2월, 4월, 6월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웃긴 게 뭐냐면 여긴 잘 나와요. 그러다가 짝수달만 되면 실종이 돼요.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짝수달 일이 많아. 달에 이번 달도 명절 있잖아요. 4월 되면 벚꽃 피잖아요. 그렇죠?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져요. 1년을 학원 다니고 한 번도 못 들어요. 이거를. 되게 많아. 그런 분들이. 다시 얘기하죠. 결석하면 동영상 들을 것 같죠. 못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결석하지 마시고 열심도 맞추셔야 되고요. 굳이 결석을 해야 된다면 민법, 공법 말고 다른 날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민법, 공법 말고 다른 날. 제가 유일하게 공법보다 중요하다 보는 과목은 민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안에 발밑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개론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하다 보면 돼요. 그거는. 우리 국수 목사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개론이라는 과목은 다른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도움을 받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의할 거 일단은요. 1차 위주로 해보려고요. 이거 금지어예요. 1차 위주로 하면 반드시 2차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민법, 공법 위주로 공부하려고요.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처음이니까요. 1차 위주로 하려고요. 이러면 조만간 2차 포기합니다. 그러면 몇 년 걸려요. 공부하는 게. 절대 그러시면 안 돼. 그렇죠? 개론은 수업만 잘 들어도 좋아요. 일단은 복습까지 해야 되는 건 민법, 공법이에요. 안 하면 못 따라와요. 양이 너무 많아 이게. 내 말 뜻 이해하죠? 네, 됐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들어주세요. 됐죠? 그러면 돌아와서 눈 좀 떠봐봐요. 이제 시작이에요. 봐요. 공부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처음 오신 분이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우리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졸려 죽겠는데 안 자려고 애를 쓰면요.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몰려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앞에서 보고 있으면은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앉아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 이러고 있다가 좀 있으면 여러 명으로 번지거든요. 막 좀비 때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밤에 집에서 거실에 등을 내가 못 꺼요. 가운데 침등을 켜고 잔단 말이야. 방문 살짝 열고. 그렇죠? 그래야 뭐가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눈 좀 똑바로 뜨세요. 아름답게. 그렇죠? 그리고 제발 좀 밤에 좀 자요. 드라마 보지 말고. 내가 오늘도 아침에 검색했는데 성인 남녀들이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공부의 전문가 아니죠. 나는 공부의 전문가지만 여러분 아니잖아. 그러니까 6시간, 7시간 자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너무 잠을 안 자가지고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공부 전문가 아닌 분들은 그러면 못 살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주무셔야 돼. 12시엔 자야 되겠죠? 그래야 6시 반쯤 있나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등등 올 거 아닙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밤에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밤에 공부한다고 앉아있다 보면요. 아침에 나서 거의 반을 자요. 심지어는 이 앞자리 맡으려고 막 새벽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리 맡고 자요 그냥. 그럼 자리 뭐 하려고 맡아요? 여간도 아니고 뭐하러 맡아? 그렇죠? 그거 아니지.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첫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첫날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요 부동산 공법에 제가 세부적인 총론 부분은 11월 달 첫 주에 다 얘기했어요. 지금은 주요 라인만 간단히 얘기할 겁니다. 한번 얘기할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에 대한 부분은 총 6가지 법을 배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시면요. 당사자 관계가 있는데 요거 좀 봐줘야 돼요. 요것만 좀 하시면 되는데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단 아마 민법 수업을 우리 무슨 요일이죠, 민법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아마 법률행위와 관련된 걸 들었을 거예요. 법률행위 당사자 관계.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사법으로서 민법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주체가 우리 민간을 규제하는 건 보통 공법관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인 주체가 우월적 주의에서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행정 객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국민이 있어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는 건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야. 이건 법률행위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만약에 매번 제가 설명하다시피 나요 여기서 건물 짓고 싶어요. 갑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지 맘대로 토지 있다고 질 수 있냔 말이야. 아니지. 내가 건물을 지려면 누구에게? 고양시장한테 가서 건축 허가 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뭐예요? 고양시장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한테 허가를 내줄까 말까 고민하겠죠. 그럼 뭐가 돼요?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게 있어서 건축법이라는 거에 타당한지 관련된 공법에. 그리고 고양시라는 도시에 도시 계획이 있는데 그 도시 계획상 그 토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계획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고양시의 도시 계획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법에 맞아야 되고 도시 계획에 맞아야 돼. 그러면 적합하구나, 적법하구나, 법에 맞고 계획에 맞으니까 그러면 너에게 허가를 내줄게. 이게 법률행위 중에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고 인가를 내주는 걸 뭐라 그래? 행정행위라고 해. 근데 다만 고양시장이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지르는 거잖아요. 이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예요. 민사관계의 대부분처럼 계약에 의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다?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해요. 공적인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법과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대방 승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통상 계약이 아니죠. 공법행위는. 주로 뭘 얘기하는 거야? 권력적 단독행위야. 바로 오른쪽에 써져 있을 거야. 그래서 행정행위 뭐라고 나와요?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를 향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고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허가 내준다, 인가 내준다, 승인 내준다 등등등 이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죠?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 민법 배웠죠? 법률행위 중 단독행위인데 권력적 단독행위라고요. 행정 공적인 주체가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이건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의미를 알란 얘기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관계로 그러면 행정작용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규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제한다. 그렇죠? 그러면 행정객체는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우리는 행정의 주체가 누군지는 공법에서 좀 배워줘야 돼요. 이게 모든 법률의 주어거든요. 뭐 특별시장은, 고양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얘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뭐 하려면 누구에게 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나오거든요. 조문들이.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얘를 알아야 되는데 행정의 주체의 대표적인 게 국가지방자치단체예요. 시작.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데 문제는 이런 행정 주체들은 그 의사를 표시할 기관이 필요해요. 그 의사 표시 기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처음에 공부하니까 이건 뭔지 아셔야 돼요. 행정청이 뭐다?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 기관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 보일 겁니다. 봐요. 그러면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서 표시하는 행정 주체인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보면 무슨 장관이 행정청이고요. 고양시라고 본다면 고양시장이 뭐가 되는 거죠? 행정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고양시에 대하여 고양시장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고양시라는 행정주체가 있는데 그 고양시라는 행정주체 의사표시기관의 대표적인 게 고양시장이라는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고 규제를 가하는 주체가 바로 고양시의 주체는 행정청은 고양시장이거든.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장인 거거든.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야. 부동산 관련된 짱이니까. 우리는 뭘 보여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청이 누군지를 봐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야. 대부분 부동산 공법 공부할 때 처음에 만나는 벽이 어디 가면은 뭐 특별시장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러고 미치겠네 진짜. 어디 가면 구청장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구분이 안 가네. 처음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벽이 그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구분해 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봐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또 개각했죠. 개각을 해가지고 장관 이름도 바꾸고 등등 바꿨어요. 지금 정부는 19부 6처 19청이에요. 국가행정청 조직이. 그러면 우린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뭐라고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행정청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는데 6개 법률을 보면서 국가가 무슨 말을 한대요. 뭐라고요? 6개 법률을 보면서 국가가 무슨 말을 한대. 그럼 우린 고민할 필요 없어. 부동산 관련된 국가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이해갑니까? 그냥 외우면 돼. 그렇게 99%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뭐 광역도시계획을 국가계획 관련해 만든다? 누가 만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거야. 뭐 도시계획설 사업을 국가계획 관련해 시행한다? 누가 시행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거야. 요즘에 GTX 다 누가 하는 거야? 국장소관이야 다. 어차피.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행정청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이것만 알면 되긴 되는데 사실은 가끔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농지와 관련된 거 나올 때 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고요. 요즘에 좀 말이 많은 부죠. 부산으로 옮겼는데 뭐 장관님 해임되시고 뭐 등등등 뭐 통일교가 어쩌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되게 골치 아픈데. 그죠? 어쨌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요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개각한 거 요거 재정경제부 단어가 바뀌었죠. 원래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를 다시 재분류했어요. 한 30여 년 전에 바뀌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를 합쳐가지고 30여 년 전에 만든 게 기획재정부였었어요. 그렇죠? 통합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분리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올해 1월 2일부터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없어요. 뭐라 그래? 재정경제부 장관이고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처라고 나오면은 국무총리 밑에 있는 거예요. 무슨 부라고 나오면 행정부 관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재정경제부. 그래서 재장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앞으로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국장, 농장. 요거는 해장, 행장, 재장.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건 원래 환장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환경 관련 환장이었는데 요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바꿨죠.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기환장. 뭐라고요? 기환장.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환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냥 환경부가 아니고 지금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재명 정부 시절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 맞는 장관 이름으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앞으로 국장, 그 다음에 농장, 해장, 행장, 재장, 환장. 대부분 나머지 이게 조연 배우들이고요. 주연 배우는 요거죠. 요거. 국장. 그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장은 안 나와요. 우리 조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쌤 국방부 장관 나오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안 나오신다고요. 알겠죠? 없으니까 그냥 국장은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렇게 그냥 인지하시고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저번에 11월 달에 얘기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이걸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법의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요. 지방자치법을 얘기해 주려고 하잖아요. 이것만 거의 한 달 얘기해 줘야 돼요. 에? 그럴 수는 없어. 우리 배우는 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내가 특화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럼 봐봐요. 일단 큰 도시, 광역자치단체, 작은 도시, 기초자치단체. 됐죠? 그러면 큰 도시가 어디예요? 아니, 눈 떠봐요. 그 대신 일단은. 말 좀 들어봐. 아, 무서워 죽겠네. 이렇게. 첫날부터 이렇게. 아이고, 30분 돼서 알았어. 이렇게. 30분에 한 번. 기지개 한 번 피고, 또 30분 지나면 쉬고. 아, 맞아. 그리고 1월부터는 4교시예요. 그러니까 2시 좀 넘어서 끝나요. 2시나 2시 5분이나.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은 딱 2시에 끝날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2월달 후반 가면 진도가 땡겨가지고 2시 반까지 갈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민법도 그럴 거예요. 민공은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나머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공이 핵심이다.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를 지나간 주말에 샀는데 그냥 이뻐서 샀어요. 난 그냥. 근데 동영상 월요일에 찍고 보니까 상표가 너무 큰 거야. 가운데 이게. 테이프를 붙이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50% 세일하길래 미친 듯 샀어 그냥. 보시고요. 그럼 내용에서 작긴 뭐가 작아요. 딱 맞는다고 해주세요. 어제 그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요? 일단 시도지사예요. 시작.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 일단 여기가 시도지사고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분 뭐라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조문이 나올 때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워딩이 되어져요. 이거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쌤, 여기에 요 시장하고 여기에 요 시장이 뭐가 달라요? 한문이 다른가요? 한문은 같아요. 같은 시장인데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의 시도지사의 요 시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를 시도의 시라고 해요. 고양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이렇게 나오는 조문이 있다면 그 시는 뭐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 밑에 있는 경기도 밑에는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고양시 같은 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도 밑에 있는 시군의 시하고 시도의 시는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도지사의 시는 뭐라고 이해하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알고 있는 거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까지 해서 6대 광역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시는 어디죠? 세종특별자치시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얘기하는 겁니다. 신행정 수도 이해가십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 밑에는요 그냥 도가 존재할 수도 있죠.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우리 법에서 배우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강원도 특별자치도던데 뭐 전북 특별자치도도 있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우리 배우는 법에서는 그런 데는 다 그냥 도예요. 우리 배우는 법에서는 제주도만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혼동하지 마시고. 그럼 물어볼게요. 문제 지문이나 법조문에 이러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이러면 길어요?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 다 쓰기 힘들어.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로에 놓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법에 가거나 시도지사는 이러면 뭐라고 이해하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부른 거구나. 따로 정해놓지 않는 이상은 일반론이야 그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만약에 시도지사가 이러면은 특별시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그리고 별말 없으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특별시와 광역시를 따져본다면 시작.
특별시와 광역시를 본다면 특히 서울특별시 인구는 몇 명쯤 되죠?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933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한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서울 집값이 평균 뭐 15억이 아니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빠졌어요. 수도권 일대로. 그래서 지금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어쨌건 가장 큰 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도시는 모든 건축의 허가를 서울특별시장에 내준다. 그럼 허가 받으려면 몇 년은 대기해야 돼요. 너무 무리스럽죠. 그러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행정 업무를 관할 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청을 두는데 이 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구라고 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란 말을 써요. 사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우리 고양시란 도시에도 지금 앉아있는 게 무슨 구예요? 일산 동구예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동양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산 동구는 특광의 밑에 있는 자치구가 아니라 그냥 행정 관할 분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고양시장에 허가를 합니다. 여기 구청장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이 아니에요. 어디만 그런 거예요? 특광의 밑에 있는 구청장만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자치구의 구청장이란 말을 써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고양시 밑에 있는 구는 행정 분할 구역에 불과한 구청장인 거죠. 물론 뭐 위임받아서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위임 위탁은 고려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이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다르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몇 개 구가 있어요? 안 세봤죠? 내가 세봤는데 25개 있어요. 25개.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인구 많은 구는 송파구예요. 그렇죠? 대략 70만 정도. 그죠? 고양시 인구 110만 정도. 정확히 한 106만 나오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안양시 뭐 70만 등등등. 그럼 무슨 말일까요? 도 밑에 있는 대부분의 시의 인구하고 특광 밑에 있는 자치구의 구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뭘로 봐요? 기초자치단체 레벨로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봐요. 큰 도시 뭐라고 읽어요? 시, 도지사. 길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건물을 지으면 누가 허가해요? 종로구청장이 허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배울 텐데 21층 이상 등을 짓다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시장이 허가받는 경우 등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높은 놈이 하는 거죠. 그때는.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종시는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뭐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시장한테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도를 보는데, 도 봐봐요. 도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장, 군수가 있어요. 시장, 군수. 지방자치법상 보면 인구 규모하고 경제 규모를 따져가지고 시로 승격이 되기도 하고 작으면 보통 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거든요. 그 중에 군이 어디 있을까요? 기억나는데. 가평군. 군대 많은데. 연천군. 하나가 더 양평군이라고 있어요. 근데 양평군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로 승격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네. 뭐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남아있는 군은 3가지예요. 그렇죠?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나머지는 다 시인데 이 시군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대도시.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대도시.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그냥 시라고 하는 시가 있고 그 시 중에 대도시라는 시가 있어요. 대부분이 대도시란 말을 한번 봐봐.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러면 안 돼. 서울은 특별시고 인천은 광역시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대도시는 뭐냐? 이런 시 말고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시작.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진다면 이런 걸 우리는 대도시 시장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봐봐요. 나한테 자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어려. 중고등학생이야. 그냥 시. 그럼 어떻게 되죠? 통금 시간도 있고 늦게 들어오면 빨리 오라고 하고 어서 뭐 하냐 그러고 따지잖아. 10시인데 왜 안 들어와 임마? 이런단 말이야. 그냥 시. 근데 성년이 됐고 군대 갔다 왔어. 2시에 들어오든 4시에 들어오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그게 대도시야. 큰아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야 너네 인구 50만 이상으로 꽤 큰 도시니까 도지사가 얘네 통제하지 않을게. 니네가 알아서 도시 행정을 직접 결정하고 네가 버린 거 네가 걷어들이고 책임지는 거야. 이게 뭐야? 대도시 시장이야. 그러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된 시라고 한다면 대도시 시장이라 별도로 칭해서 지방자치권을 좀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가 되죠? 고양시는 대도시에 일단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엔 파주시도 50만 이상 됐죠. 대도시 되겠죠. 하지만 김포시 같은 건 안 되죠. 이제 20만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거를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고 그중에 뭐예요? 좀 더 자치권을 많이 가진 도시가 대도시의 시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물어볼게요. 서울, 특별시, 울산, 광역시, 대전, 세종, 특별자치시, 고양, 대도시. 일단은 이해가셨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앉아가지고 그래. 쌤, 고양시는 특례시라고 하던데요? 꼭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죠? 용인시도 특례시라고 하던데요? 네, 지방자치법상 쓰지 마요.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시를 특례시라고 합니다. 쓰지 마요. 그래서 수, 용, 창, 오, 화 5가지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다? 수원하고 용인하고 창원하고 고양하고 화성 들어왔어 이제. 동탄 커지면서. 그렇죠? 특례시 맞는데 100만 이상일 때 우리 배우는 법에 특례시가 안 나오셔요. 뭐라고요? 우리 배우는 법에 특례시 특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배우는 법에 특례시 특례가 들어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지금은 알 필요 없다. 어쨌건 고양시는 우리 배우는 법에서는 대도시의 시장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50만 이상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 밑에 이와 같은 시장 군수가 있고 보통 대도시 밑에는 행정구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남시 밑에는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런 거 있는 거고 다보다 이건 지자체 아닌 거죠. 됐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어요.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쌤 무슨 소리예요? 제주시, 서귀포시 뭐 이런 거 있던데 라고 또 따집니다. 이거는 행정시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어요.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의 건축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줍니다. 그렇죠? 위임위탁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합니다. 제주시장 선거 없어요. 임명직이에요. 그렇죠? 그냥 행정시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얘하고 얘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문제는 특광하고 도 밑에 시군의 시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눈 뜨면 아이고 무서워라. 큰 도시 어디요?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 길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그럼 기초자치단체는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뭐라 불러?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시에는 대도시의 시장이 따로 뭐가 된다? 분리된다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봐요. 인천 같은 광역시에는 연수구, 중구 이런 데도 있지만 인천광역시 모두 있죠.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뭐다? 또 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주의할 거. 그 광역시 밑에 있는 군하고
도 밑에 있는 구는 권한이 달라요. 뭐라고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그냥 중구, 연수구처럼 자치군에 불과해요. 그냥 이거는. 하지만 도 밑에 있는 가평군 이런 거는 권한이 다릅니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하고는. 이 광역시 안에 군이 왜 생긴 거냐면 도농 복합도시 하면서 짬뽕 돼서 그래. 영입해가지고 주변의 군들을 광역시에서. 그래가지고 생긴 건데 또 오늘 아침에 오다가 또 헤드라인 뉴스 들으니까 또 뭐 대전하고 뭐 충남을 합치고 무슨 뭐 대구하고 뭐 경북으로 또 얘기하대. 뉴스 봤어요? 뉴스 좀 봐요. 우리 뉴스 봐야 돼. 그래야지 무슨 말을 하면은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뉴스 나오면 그 봤죠? 그게 이 얘기예요. 아 뭐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공법 배울 땐 요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안다면 공부 준비 끝났어요. 우리 뭐 이렇게 뭐 세부적인 행정법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고시 공부할 때 하세요. 감정평가사나 무슨 뭐 회계사랑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하든가 나중에 그런 고시할 때나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법 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그림책도 지금 214페이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볼륨이 작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론만 들어간 게 아니라 체계하고 용어하고 필수 지문, 기출 지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책 다 보려면요 여름쯤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11, 12는 정말 말 그대로 앞에 목차랑 용어만 얘기한 거고 1, 2월은 기본 강의라 그래가지고 빈출 이론만 얘기해줘요. 1, 2월은 뭐라고요? 빈출 이론. 그러면 이 그림책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1, 2월은 뭐다? 11, 12월에 본 체계 용어와 플러스해서 빈출 이론만 추가되는 거라서 그림책 전체로 본다면 한 40%? 그 정도밖에 안 봐요. 그리고 3, 4월 되면 또 추가해서 얘기해주고 또 추가해서 얘기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할게요. 1, 2월 달에 한 것만 알아도 50은 충분히 나와요. 그렇죠? 나머지 커리큘럼에 3, 4, 5, 6 가는 거는 커리큘럼상 좀 집어넣는 것 뿐이고 실제 1, 2월 달에 하는 것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펜을 쓸 때 처음부터 막 빨강, 파랑, 노랑 막 섞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샤프로 쓴다든가 색깔펜 쓰지 말고 이해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3, 4월에 가면 파란색 쓴다든가 하나씩만 그러면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언제 공부했던 건지. 그렇게 봐야 돼. 안 그래도 올칼라인데 형광펜 무슨 뭐 빨강, 노랑, 파랑 막 이래버리면 정신이 한 개도 없어 이게. 될 수 있으면 흑색깔이나 지울 수 있는 게 좋으니까 난 샤프가 좋은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는. 그냥 볼펜보다는. 샤프 없죠? 연필도 괜찮습니다. 깎아 쓰게. 어쨌든 봐보세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요? 아니 부동산을 지문을 잘 들어야 돼.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요. 근데 그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을 만든다. 항상 우리가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라고 일단 떠올리셔야 돼요. 11, 12월 달에 하도 얘기했더니 이젠 조금 기억이 날만 했는데 저번 주에 한 주를 쉬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눈빛이 딱 그래요. 지금 그럼 봐요.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럼 길게 얘기하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이게 12문제가 나와요. 전체 범주의 30%예요. 됐죠? 근데 이것에 터잡아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도 하고 이거 터잡아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 같은 것도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6문제, 12문제 더하면 24문제와 관련이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앞으로 홀수 달에는 계속 이번만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1월, 3월, 5월, 7월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다. 12문제가.
우리가 맞출 목적은 9개에서 10개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목표. 9개에서 10개쯤 맞춰줘야 됩니다. 지나간 36회는 3문제가 쓰레기였어요. 풀지 마 이런 문제였죠. 근데 지지난 연도에는 한 문제 빼고는 다 풀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니멈으로 9개 이상은 건져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예요. 2-3개는 버릴 수 있는 거니까. 됐죠. 근데 문제는 뭐가 되죠? 국토는 그러면 막 오염스럽게 일단은 개발해야죠. 막 국토는 막 서울 수도권 위주로 개발해야죠. 맞췄어요. 아닌 거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국토의 이용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주요 단어가 2개입니다. 균형과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러고요.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환경 친화적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요? 환경 친화적 개발을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장은 이거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해서 도시계획 같은 거 만들 때 도시마다 거기를 반영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적으로 보존 가능한 국토의 이용 관리가 되어지겠죠. 거기에 나오는 건데 중개사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평가사에 2-3번 나온 적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국토는 어때요? 너무나 커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그의 기초 단위. 어딜까? 우리의 연천군이 있다. 파주시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마다 그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부동산을 규제한다면,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한다면 전국토가 모여서 국토가 되어지니까 실제는 국토 단위의 계획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 단위의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고양시라는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고양시라는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그 도시의 부동산 규제에서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드는 걸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뭘 만들어요? 그 도시의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전국의 120여 개의 모든 도시마다 다 도시마다의 도시의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구나. 그냥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도시마다 다 계획을 만들게 되고 그 도시가 다 모이면 뭐가 된다? 국토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실제 국토를 직접 계획한다기보다는 전국토의 도시마다 도시 단위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으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다. 이따 얘기합니다. 한번 봐요. 오늘 우리 학원 오시면서 뭐 타고 왔어요? 차. 그렇게 저 차를 탔겠죠. 그렇죠? 그러면 차가 어디로 오죠? 도로, 또 지하철 또는 워킹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고양시장이 계획해서 정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런 쭉쭉 뻗은 길,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뭐다? 호수공원 이런 거 없겠죠. 고양시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호수공원이에요. 꽃축제. 그렇죠? 저는 고양시를 10몇 년을 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꽃박람회를. 갈 수가 없어. 가려고 그러면 차가 또 무지 막히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안 가게 돼.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옛날에 그것도 받았는데, 초대장도 받았었는데, 초대장. 그때 수험생분이 거기 관계인이 있어가지고 한 장 주시더라고요. 사줬대 본인이. 공짜로 안 준대 요즘에는. 사야 된대.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봐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됐고, 이런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뭐다? 전국적으로 다 도시마다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가 모여서 국토를 이루는 거라서 우리는 사실 뭐다? 1년 내내 도시계획을 배우는 거다. 시작. 1년 내내 도시계획을 배우는 거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해 가셨죠? 왜 얘기? 그러면 도시계획 길게 얘기하면 도시라고 나면 앞으로 서울시에 대하여 서울시장이 도시를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 거고,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를 공부하는 게 이 규제 내용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됐죠? 그리고 항상 이해 봅시다.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한다. 봐봐. 이렇게 해봐. V.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 건데 어디에 만들어요?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들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도시계획은 봤는데 이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양시도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서울도 지나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삥 둘러져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있어요. 오늘도 이거 타고 왔어요 저는. 그쵸? 오늘 한 50분 걸렸나? 차가 없어요. 놀러 갔나 어디? 어쨌든 그럼 이와 같이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도로, 이런 도로들은 고양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가요? 아니면 여러 도시가 잘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거라고 해서 같은 도로여도 이걸 광역시설이라 불러요. 도로라고 하는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어가지고 여러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서울시장 혼자, 고양시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광역시설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걸 묶어주는 거야. 잘 정비하려고. 뭘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로. 뭘로요?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뭘로? 광역계획권을 묶어주자. 그럼 그렇게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진 동네에 대해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란 말을 써요. 항상 뭘 봐야 된다?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데? 어디 눈을 감노? 어디? 시작. 아니 앞에 걸 하라고. 봐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냐고.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냐고. 그러면 이와 같은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오답을 불러드릴게요. 들어봐. 고양시라는 관할구역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X. 다시 물어볼게요. 좀 알아봐요. 인천이라는 광역시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한다? 고민되지. 인천광역시는 그 도시의 이름이 광역시야. 여러 도시에 걸려있던 광역이 아니라 어디 만드는 거야? 여러 도시가 걸쳐져 있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선행돼야 돼. 그럼 거기에 만드는 계획이 뭐야?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지는 거야. 언어적 농단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고액애들. 어디라고요? 광역계획권. 근데 만약에 요즘에 KTX나 GTX 같이 국가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도 많아요.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드는 계획도 많다. 이건 뭐라 불러? 국가계획이라 불러요. 옛날에 MB정부 때 4대강 보사업 같은 거 GTX, KTX 이런 거 다 뭐가 되죠? 국가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계획이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이걸 국가계획을 받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권한자는 국장인 거예요. 뭐라고요? 국가계획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국장이야. 뭔진 모르지만 들어봐. 광역도시계획을 국가계획 차원으로 수립한다. 누가 만들어? 국장이 만든다. 도시관리계획을 국가계획 차원으로 만든다. 누가 만들어? 국장이 만든다. 모르겠지만 국가계획이 나오면 담당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나서 봐봐요. 전국 단위, 전국 국가계획. 노래자랑 아니고 뭐라고요? 전국 국가계획,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계획을 만드는 범위가 점점 구체화되는구나. 봐봐. 전국 국가계획이야.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딘가는 계획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국가계획이 있고 광역시설 정비를 위한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광역도시계획 만들고
고양시라는 관할구역에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야. 당연히 뭐가 되겠죠? 하나 물어봐요.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고양시장은 시끄러. 우리는 이 자리에 아파트 질 거야. 고양시장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외곽순환도로 지나가기로 상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고양시장이 마음대로 아파트 있는 계획을 만든다 안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앞선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획 간 충돌이 생겨가지고 규제를 가할 수가 없는 거죠. 저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을 들어야 돼. 골치 아픈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계획에 대한 내용은 봐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는지를 보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는구나. 그렇게 돼야지 일관된 규제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 점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은 봐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다가 고양시라는 도시에다가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도시계획 만드는 거. 눈빛이 쉬자 임마. 알았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연결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모닝죽도 있고